윤석열 정부의 그 앞뒤가 너무 다른 부분, 네. 또 한두 부분이 아닌데,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런 네. 부분이. 또 다른 부분도 한번, 이 두 번째는 어떤 주제? 두 번째는 많이 공감이 많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된 부분이 음, 있습니다. 음,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개입을 강조하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음. 또 화물연대 측에서는 이제 지금 파업을 풀었죠. 네. 심지어는 북한의 핵도발과 마찬가지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불과 6개월 전에 6월 달에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어요. 네.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과 앞뒤가 완전히 다른 말을 한 거죠. 그때는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발언을 명확하게 했어요. 그리고 어이가 너무 없는 게 북한 핵도발은 뭐냐면요. 아니, 북한은 우리의 주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발언은 적대감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적대시하는 거죠. 군대도 안 갔다 온 게. 근데 6월에는 노동의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발언을 했어요. 이게 뭐가 원칙이냐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냐는 거죠. 앞뒤가 너무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은 스피커고, 그 마이크는 다른 데 있는 거 아닐까요? 그때 마이크 잡는 사람이 틀려지면 또 말도 틀려지고. 일리도 스피커들,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아니고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좀 뭐 고졸밖에 안 되지만 학력이 이런 것들은 저도 알아요. 근데 서울대 법대까지 나온 사람이 는 참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소장님도 그렇고 우리 연구원 여러분 그리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생각을 해보면 이 북한의 핵 개발 이게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타격하는 그 어떤 주적들의 행위잖아요. 근데 그것과 어떻게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파업을 같은 선상에 놓고 그 판단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지. 아니,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그 파업이 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이용해서 파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불법도 아니고. 연구원 여러분, 잘 아셔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화물연대의 파업이 불법입니까? 불법이에요? 아니다. 아니잖아요.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뭐, 예를 들어서 쇠구실 같은 거, 그런 어떤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뭐 던져서 어떤 위해를 가한다든가, 어떤 다른 사람의 조업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업무를 뭐 불법적으로 뭐 막아선다든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딱 찍어서 이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다 라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도대체 마치 뭐 화물연대 파업이 불법이다라고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더군다나 그걸 뭐 핵과 같은, 이게 도대체 이게 핵하고 비교를 한다는 게 이거 처장님과 그리고 또 연구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화물연대 노동자분들은 노동자가 아니에요. 회사에 소속된 게 아니거든요. 자영업자들이에요. 맞아요. 자영업자들 보니까 파업이 아니에요. 이게 법적으로는 운송 거부인 거예요. 운송 거부. 이게 집단적인 운송 거부예요. 그런데 집단적인 운송 거부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또 아니, 법의 자영업자고, 즉, 사장인 내가 운송을 안 한다는 거니까, 물론 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준수하지 않고, 뭐, 그러면 이제 불법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거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전 단계,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차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계약 조건에 안 맞아서,
운송 안 하겠어. 이건 불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이게 불법이 되려면, 이게 불법이 되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어디, 뭐, 식당가 같은데, 이 식당들 있잖아요. 식당들이 집단적으로 문 안 열고, 우리 장사 안 하겠다, 오늘. 그럼 이게 불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냉정하게 보면, 이게 불법도 아니고 파업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 ILO, 그러니까 세계 노동기구에서 지적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 내용을 저도 응. 봤는데. 자, 그럼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네네. 그때는 그 친노동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친노동계 쪽의 관점에서 보통 그 이사제를 찬성을 했어요. 노동이사제. 예, 노동이사제. 네. 노동이사제를 찬성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앞과 뒤가 다른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이 부분이 윤석열 후보 시절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경영 쪽이나 경영자 쪽이나 꼴보수들이 가장 반대했던 사안인데 그러니까 노조에 너무 큰 그 선물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노동이사제는 사실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게 큰 기업에서는 의미 있지 이 중소기업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아니 돈 못 버는 기업에서 노조가 이사회에 오든 말든 상관을 안 하거든요. 상관없어요. 솔직히 돈 못 벌고 작은 기업에서는 노동이사제 별로 효용가치도 없고요. 이게 대기업 노조한테만 유리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사회, 이 내용이 이거예요. 이사회에 한 명 혹은 그 이상을 노조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을 이사로 올려준다.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돈 잘 버는 기업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른바 귀족 노조한테 큰 선물을 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흔히 말하는 귀족 노조. 몇몇 아실 거예요. 큰 선물을 귀족노조한테 주면서 친노동적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선전하고 당선이 된 거죠. 그렇게 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태도가 180도 턴을 해버린 거죠. 제가 볼 때 윤석열이 이거 지금 정경련과 손을 잡았다고 밖에 생각이 안 돼요, 이거. 그다음부터 이제 김문수 씨가 등장하고, 꼴보수들, 숫자는 빼고. 김문수가 등장하고, 꼴보수들이 헷갈락 돌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친재벌장으로 가고, 아니, 화물연대 자꾸 귀족노조하고 우겨대는 건 이게 웃기는 일 아니냐고요. 화물차가 비싸서 그런가? 아니, 그거 다 저거 할부로 하는 거예요, 그거. 그걸 그 사람들이 알아? 그 인간들이? 그리고 실제 귀족노조에게는 진짜 큰 선물 줘놓고, 화물연대는 참, 말하기도 좀 이게 진짜 사정 어려운 분들인데, 연구원 여러분, 그분들 근로 환경이 좋겠어요? 노동 시간이, 그러니까 근로 시간. 운송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분들. 아니, 트럭에서 계속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걸 귀족노조라고, 그게 때려잡고 있으니까, 이게. 나 정말. 아니, 화물 연대들의 그 이기심 때문에, 이제 국가 경제에 손실을 끼친다. 대통령이 직접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은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생계를 위해서, 자기들의 더 이상 물러날 곳이 그쵸. 없어요.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 화물 연대에 계시는 분들은 마음대로 해라. 이 정도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너무 힘든 그런 환경이라는 걸, 그런 상황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삶과 죽음, 이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아슬아슬하게. 극단적인 표현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한테 이기심이라고 하는 거 보고, 너무 이 사회적 약자들한테, 윤석열이 대통령이 너무 가혹하다.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죠. 그냥 가장 약체를 엄청난 귀족인 것처럼 뒤집어 씌워가지고 포장해가지고요.
때려잡는 이 쇼를 통해서 이 꼴보수 이 개돼지들을 흥분시키는 막 흥분제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뭐 개돼지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분들이 더욱 힘든 것이 약한 고리가 많아요. 이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연구원 여러분. 정부에서 자꾸 그런 얘기로 협박했어요. 왜냐면 인허가권, 운송권을 취소시키겠다. 아니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빚내서 차를 사고 일자리를 확보해 놨는데 이게 만약에 번호판, 즉 노란 번호판 아시잖아요. 이게 화물차 번호판인데 그걸 취소시켜 버리면요 그 집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 한 명만 망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딸린 식구들까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거에. 그 다음에 더 안 좋은 건요. 정말 치사한데 그 경유보조금, 유가보조금 이거 철폐해버리겠다. 정말 이거 정말 치사한 거예요. 이거. 왜냐면 이분들은 비용 중에 저 차량 운송 비용 중에 정말 많은 비용이 다 기름값에 들어가거든요. 톨게이트 비용이랑 그렇죠. 기름값. 그 다음에 그냥 자동차의 감가상각인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다 치고 가장 중요한 유가보조금과 통행료 감면을 없애버리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차 한 대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면허 없애버리겠다. 기름값 보조해준 거 없애버리겠다. 이거 협박하고 공간 협박한 거야 이거. 이게 정말 모질고 악독한 거죠 이거는. 아니 서민들 그러니까 운전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말의 그 감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나 측은지심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반면에 웃긴 게 지지율이 이것 때문에 또 올라요. 분석 기사들이 있어. 이것 때문에 오른다고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더 강경하게 더 때려잡는 거예요 지금 약자들을. 이렇게 하니까 지지율 올라가네 뭐 이런 이 보수에서 이런 진짜 막대 먹은 짓을 왜 좋아하는 걸까요? 보수에서는 뭐 당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참 웃을 일이 아닌데 좀 웃음이 나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어찌 보면 노조한테 끌려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솔직히 끌려간 것도 없지만 윤석열 정부는 근데 그때는 진짜 대기업 노조, 귀족 노조한테 끌려간 거거든요. 맞아요. 그 노조들이 되게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합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처음으로 정말 저런 식으로 노조 파업을 북핵으로 비유한다거나 끝장을 내겠다거나 이런 발언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말 약한 힘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짓을 하고 있는데 꼴보수 돼지들이 뭔가 좀 착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착각 모르고 있는 거죠. 아까도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이분들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1,0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그게 다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수익이 아니잖아요. 다 월급이 아니잖아요. 뭐 기름값, 또 톨게이트비, 보험료, 식대, 기타 등등. 이분들은 전부 이분들 번 돈으로 내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비용을 내야죠. 진짜 생각해서 열받네. 예, 이게 지금 안전운임제. 안전운임제.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아니, 1,000만 원 벌면 실제 가져가는 돈이 한 200에서 300이라는 거예요. 또 차량 할부가가 또. 아니, 요즘 물가가, 진짜 30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3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이거. 하긴 뭐, 제가 아까도 잠시 그냥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계에 있는 사람들, 또 뭐 윤석열 정부의 그 뭐 핵심 인물들 다 포함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동병상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꼴보수 이 개돼지들이 와 진짜 박근혜 이명박보다 더 훨씬 더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났다. 이제 막 노조를 막 때려잡는다. 막 이렇게 막 환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 꼴보수 이 개돼지들은 좀 격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맞아요, 개돼지들.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 사람들의 생활이 그렇거든요. 그 기본적인 생활 그 이하. 근데도 이런단 말이지. 도대체 머릿속엔 뭐가 들었을까? 지금 그래서 그들이 그 굉장히 현혹감, 예. 현혹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에휴, 참. 정말 어이없는 거. 심지어 이상민 장관이 화물연대 파업을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참사라고 그러잖아요. 이분이 또 그 재난대책 경호 좀 구별도 못해. 대책본부 본부장 그거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그 본부장하고 있어요. 예. 그냥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조율하려고 막 그 해놓은 이게 갖다 놓은 게 김문수인데 김문수 앉혀놨더니 김문수 또 엄청 이게 노동계 쪽은 담을 쌓게 타고 강경 발언 하잖아요.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편 안 들고 또 정부 편 마구 아주 그냥 강하게 대놓고 들고 있고 미친 정부 같아요. 난 이 김문수 이 사람이 아니고 김문수 이자를 보면은 좀 거짓된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뭐 다들 아시지만 택시 운전을 하면서 그런 어떤 프레임도 보여줬고 그러는 이게 다 국민들을 우롱하기 위한 뭐 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수작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더 괘씸한 거죠. 이 김문수 위원장이 이 화물연대 파업할 때 그때 그 시장에 가서 그 시장 상가 연합회를 만나고 있었잖아요. 그 노사정위원회 경로사위 위원장이죠. 예. 그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그 화물연대 파업 다음 날 25일 그 광장시장 상인 간담회를 가진 뒤 그 쇼핑을 즐겼다. 그 기사로 나왔죠.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경로위원장이 정부 노조 사측을 만나야 되는데 상인 연합회를 왜 만났을까요? 왜 만납니까 도대체? 자기 정치하러 다니는 거죠. 정치하러 그렇죠. 다니는 자기 정치하러 다니는 거죠. 참 이 부분도 뭐 어이가 없고 그런 게. 자, 소장님. 우리가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그 앞과 뒤가 너무 다른 부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기대는 되는데 기대하기가 싫어. 다음 뭡니까?